다음은 위험성 평가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 도표는 저희가 처음 저기 설명드렸을 때 한번 말씀드렸죠. 꼭 외워야 된다는 거. 이 6가지 단계 꼭 외우시고요. 요 각각의 단계별로의 이제 절차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거는 뭐 저기 고용노동부에서 위험성 평가 변경됐을 때 이렇게 한 장짜리 포스터로 나온 건데 참고하시고요. 요약을 해 놓은 거니까. 자, 이제 그 6가지 절차 중에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맨 처음엔 이제 사전 준비입니다. 사전 준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하려면은 이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회사의 이 사업장의 위험성이 뭐가 있는지, 어떤 설비가 있고 그에 대한 위험성이 뭐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작업 공정들이 있고 시설들이 있고 뭐 이런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는 어떻게 하는지 규정 어떻게 하는지 각 조직이나 그 구성원들은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 규정 지침 그다음에 설비의 뭐 공정 설비 시설 이런 부분들을 이 위험성 평가를 하기 위한 이 회사의 사업장의 모든 정보와 이제 기준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수립을 하는 게 사전 준비예요. 물론 만들었으면 이제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작성 항목 해가지고 그 규정에는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우리 규정 있잖아요. 다 이게 저희 첨부 양식으로 드린 거에 보면은 위험성평가 실행 계획서하고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위험성평가 규정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규정에 뭐냐 방침 목표가 일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직이 어떻게 되냐 그 조직의 하는 일이 뭐냐 책임이 뭐고 역할이 뭐냐 그 다음에 위헌성 평가는 언제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떤 순서로 하느냐 그리고 위헌성 평가 실시간에서 근로자의 참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로자의 참여하고 공유는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기록 보존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일단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규정대로 우리가 위헌성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규정이 만들어졌으면 뭘 해야 돼요? 그 위헌성 평가를 하기 위한 교육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죠. 지금 이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위헌성 평가 담당자 같은 경우는 매년 1회 위헌성 평가 교육을 한 번씩 16시간씩 받으셔야 돼요. 그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공장장님하고 저희 회사 대표이사님은 이거 위헌성 평가 사업주 교육 요거를 받으셔야 돼요. 산재 예방 교육도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되거든요. 둘 다 받으면 더 좋지만은 어쨌든 그 뭐 산재 감면 효과나 뭐 이런 부분들이 또 같이 부여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위험성 평가들과 관련된 교육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업주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 확대 간부 회의 때 그 공장장들하고 대표이사님 대상으로 해서 1년에 6월 달에 2시간씩 해요. 안전보건공단에서 이제 광사분 오셔 가지고 하고 있고 산재 예방 율집 사업주 교육은 특별히 저희 특별히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둘 중에 하나 만다 해서 사업주 교육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장별로 위헌성 상담자 교육 꼭 받으셔야죠. 원래는 이제 3년에만 받으시면 돼요. 왜 3년 기준이냐면은 위헌성 평가 재인정 심사가 3년마다 해요. 그러니까 위헌성 평가 재인정 받기 전에 위헌성 평가 담당자가 교육을 받았던 증명만 있으면 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매년 받기를 권한다. 내가 위헌성 평가를 너무 잘 알아.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교육을 충분히 받았고 많이 실무를 했기 때문에 상관없어. 안 봐도 돼 하면은 안 봐도 돼요. 3년에 한 번씩만 받으시면 돼요. 근데 좀 더 내가 좀 아직 위안성 평가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물론 매년 하는 교육은 거의 비슷비슷하지만은 반복 교육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한두 번 1, 2년 듣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3년마다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안성 평가 인정 심사가 돌아오는 해에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연성 평가 그러면은 이제 교육도 했어. 이제 담당자도 있고 규정도 만들었고 그래서 담당자도 있고 그거에 대한 교육도 다 마쳤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 그 기준 이건 물론 규정이 들어가요. 규정이 들어가는데 규정 만들면서 이런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유연성 평가를 어떤 기준을 하겠다. 우리는 지난 저기 아까 뭐라 말씀드려서 우리는 뭐 유연성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오사기법으로 한 빈도감도법을 한다 그랬죠?
우리 회사는 빈도강도법인데 또 오사기법이에요. 이게 빈도강도법이 또 오사기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55도 있고 33도 있고 43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건데 우리 회사는 오사기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 뭐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런 이연습 평가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정했으면은 이제 뭘 해야 돼요? 안전보건 정보에 대한 사전 조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각 공장별로 그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그게 정보가 뭐가 있냐면 유해 요인 발굴 및 관련 수집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조직 인력 구성이라든가 어떤 직원들이 이 공정에 투입돼서 하는가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이 공정일서에 뭐가 유해 위험 요인이 뭐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기본적인 설비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기는 이제 그것도 들어가는 거죠. 우리 설비가 뭐가 있고 설비도가 어떻게 돼 있고 각종 설비에 따라서 이게 공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기본 정보가 다 나왔잖아요. 사전 조사를 통해서 조사가 다 됐어요. 우리 유해성 평가 준비가 세팅이 된 거예요. 유해성 평가로 준비가 된 거예요. 모든 정보들을 규정도 있고 조직도 갖췄고 인력도 갖췄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사업장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 있고 그럼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뭐를 했냐 유해 위험을 파악을 해야겠죠. 유해 위험을 파악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수뇌 점검이에요. 가장 직관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거. 이게 한 바퀴 우리 사업장에 관리 감독자가 한다든가 아니면 안전보건 관리단이 한다든가 사업장 한 바퀴 도는 거죠. 각 공장별로 시설물을 돌면서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지 찾는 거예요. 찾아서 이거 위험한데 이거 안전 커버가 왜 없어? 이거 끼임 위험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파악을 해서 수뇌 점검을 해서 파악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할 때는 이제 준비는 뭘 해야 되냐면은 뭐 점검에 대한 기록도 있을 테고 이 유해 위험에 대한 설비 특이사항 예를 들어서 벨트 컨베이어 같은 경우는 되게 위험하잖아요. 계속 돌고 끼임 위험이 있고 이런 부분들 특별히 좀 특이한 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 발생한 재해가 우리 공장에서 어떤 사고가 계속 많이 지금까지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 꼭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그럼 그것들도 유해 다시 보면서 유해 요인 파악을 하는데 참고가 되는 거죠. 이미 사고가 일어났던 곳이니까. 그래서 점검 시 유의 사항은 점검자는 작업에 전통해야 될 거. 그래서 관리 감독자들 보고 점검하라는 게 이거예요. 제일 잘 알거든요. 네, 측정에 필요한 경우 계측기를 준비할 것. 예를 들어서 안전난간 같은 경우 산업안전보건규칙에 기준이 있어요. 높이는 90cm 이상, 120cm 이상일 때는 60cm 간격으로 최소 6cm 간격에 보조난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요거 안전난간 봉은 최소 2.7cm 이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줄자나 자 같은 게 있어야지 그걸 알죠. 뭐 계단이야 뭐 한 번 찍으면 어쩔 수 없지만 계단도 이렇게 기준이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만약에 안전 쪽만 아니라 보건 쪽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유해가스 뭐 소음, 분진, 조명 이거 조도 측정하는 거 뭐 아니면 소음 유해가스 측정하는 거 소음 측정기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기측기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점검 이후에 필요할 때마다 점검자 회의를 개최한다. 이게 말씀드렸던 그 뭐 위험성 평가 회의 때도 괜찮고 어쨌든 점검하기 전에 그 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보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업장 수혜 점검을 위한 방법이다. 그럼 이것만 넣느냐? 꼭 이때만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아차 사고가 있어. 큰일 날 뻔했네. 여기 이런 위험이 있었네. 아니면 지나가서 딱 보는 거예요. 저 미끄러질 위험이 있겠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뭘 해요? 근로자들의 상시적인 제한에 의한 그러니까 사업적 수행 점검을 위해서 위험하다 발견했었지만은 상시적으로 딱 봐서 작업을 하던 중에 아니면 지나가던 중에 확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제한하는 방법도 위임 파악 방법이 된다. 제한은 어떻게 받느냐? 보통 우리 이제 정보통신 시대니까 다 개인 메신저들 있잖아요. SNS 단톡방 개설을 해서 저희 사업장마다 단톡방 개설 다 돼 있잖아요. 지금 활용 안 되고 있는 사업장들 많아요. 이름을 위험성 평가 단톡방이라 해서 만들어 놓고 어떤 사업장은 열심히 올라와요. 이런 근로자의 상시적 제한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어떤 식으로 올라오냐면은 이거 보다가 이거 위험한 거 있어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위험이 있음. 그러면 이제 위험 평가 담당자는 그걸 확인해서 개선 조치를 하는 거죠. 위험성 평가를 하고 결정을 하고 개선 조치를 해서 결과 개선 완료가 했으면은 또 위험성 평가표 딱 올려서 "아 개선 조치했습니다." 사진하고 함께 딱 올려서 개선 조치하고 그러면 그게 공유가 되잖아요. 단톡방에 내가 이렇게 제안을 해. 그럼 참여, 공유를 개선 결과를 올려 공유. 지금 위험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근로자의 참여 및 공유가 이 단톡방 개설 하나로 유해 요인 파악을 하면서 상대적 제한 방법으로 해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 담당자분들이 "위험성 평가 단톡방 우리는 지금 잘 안 쓰고 있어." 뭐 이러면은 좀 활성화를 시켜 주세요. 그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걸로 거기다가 이제 막 제안을 할 수 있다든가 하겠는가. 사람들이 뭐 안 올려요. 뭐 위험한 건수가 없나 봐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위험한 게 없을 리가 없어요. 아무리 잘 놓고 해도 시간이 지나가면 또 위험 요인이 또 발견이 돼요. 그건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기 이벤트 같은 거 하라고. SNS 단톡방을 이벤트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전 제한 이벤트 하겠습니다. 어 각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면은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뭐 최대 제한 건수가 있으신 분은 뭐 포상을 하겠습니다. 상품 얼마." 그럼 다 참여하죠. 나 상품 받으려고. 물론 그중에서 뭐 좀 말도 안 되는 거 위험도가 엄청 떨어지는 거 그냥 아니면 개인적인 불만사항 이런 것도 올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왜 이런 거 올려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올리다 보면은 그중에 필요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이나 이런 거 두지 말고 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직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 안전 제한하면 이제 협력업체나 MT 기사들, 수급인들 "안전 제한 통해서 해라." 이것도 안전 제한 아무도 안 써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뭐 믹서트럭 기사들 저기 운송 사업자 대상으로 한 이벤트 하나 여세요. 기사분들한테 공지하고 단톡방 만들고 "여기 올리시든지 아니면은 안전 제한함에 넣어 주세요. 그 최다 제한하신 분들 어 포상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해성과 담당자가 내가 관심을 갖고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예요. 올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 자료를 보고서 우리가 유의 위험을 볼 수 있잖아요. 뭐 옛날에 재해 났으면 재해 사고나 자체 사고, 그다음에 해이했던 거, 뭐 사고나 질병 발생했던 거. 그다음에 우리 1 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사업장마다 다르지만은 작업 환경 측정하잖아요. 작업 환경 측정이나 건강 진단한 결과 나올 수도 있고. 저희가 연초에 그 작년 종합검진 결과 아니 종합검진이 아니라 특수검진 결과에 따라서 그 종합검진도 했고 따라서 저기 뭐야 그 유소견자 그러죠. 유소견자 대상으로는 그 저희가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안내를 했었어요. 그래서 각 사업장에서도 각각 안내를 하고 본사도 제가 뭐 하긴 했는데 왜 병원 전문의 진료 받으시거나 검사를 다시 하시라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몇 개 느낀 게 사업장 쪽에 좀 계신 분들이 있는 게 이 특수검진에서 한 번 나왔고 종합검진에서도 몇 번 나오셨어요. 그 청력 쪽 문제 있으신 분들이 유기스 소견자가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다 공정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공정팀 그 믹서 돌아가고 시끄럽잖아요. 벨트 돌아가고 시끄럽잖아요. 계속 노출이 되고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청력에 손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위해서 평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 건강검진 기록을 봤더니만 우리 사업장에 청력 손상을 입으신 분이 계시네. 유소견자가 있으시네. 청력에 대한 위해서 평가를 하자. 그 현재 안전보건수치가 딱 돼 있지만 뭐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그럼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제대로 그걸 보호하려면 뭐 차음막을 설치한지 이런 것까지는 어렵잖아요. 제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게 귀막의 귀덮개 착용이에요. 귀막의 귀덮개 개인별로 지급해서 착용시키게 하고 주기적으로 착용 여부 확인. 계속 그게 감소 대책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자궁환경 측정이나 건강검진 결과 가지고도 할 수 있다.
건강검진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본사에서 안전検査팀이 제가 일단 다 취합을 받아요. 그리고 유소견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분들께 다 제가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이분들 병원 진료 받으러. 그러니까 우리 각 사업 위험평가 담당자께서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시든지 우리 사업장에, 아니면은 저한테 연락해 주셔도 돼요. 제가 사업장별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것도 확인을 한번 해 주셔라. 그래서 이게 특수검진이나 건강검진이나 이런 게 유해인자가 있더라,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체크리스트법, 뭐 이건 아까 순회지원 하면서 순회 점검하면서 체크하는 거 비슷하긴 한데, 우리가 이제 단계별로 뭐 이런 게 어떤 위험이 있을까 체크를 한번 하면서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조사를 했어요. 파악을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위험성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이 이거 괜찮은 거야, 허용 가능해, 이거는 뭐 굳이 감센트 수립할 필요 없어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럼 우리 사전조사에서 기준을 수립할 때 8, 위험성 결정은 8 이상이면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아니면 이거는 되게 뭐 12, 16 이렇게 나서 되게 위험해. 빨리 조치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위험성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위험성 결정. 네. 그래서 위험성이랑 어 이건 지난 시간에 다시 설명했으니까 대충 넘어갈게요. 발생 가능성하고 중대성, 심각 피해 가능성하고를 곱해서 우리는 결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오사기법이기 때문에 오사기법 최대 20까지 나오죠. 1 곱하기 1, 다시 1 나누 곱하기 1, 21에서 1 사이, 그 중에 8 이상이면은 감소치료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거는 이제 다른 사례도, 다른 방법도 사례를 넣는데 우리는 빈도광법을 쓴다. 그러니까 빈도광법으로 그냥 우리는 갖고 간다고 보세요. 뭐 요거까지 다 알 필요는, 우리 어차피 유연성평가 담당자가 우리 사업장에서 유연성평가 하는데 굳이 요런 것까지는 할 거 없고, 요게 우리는 빈도광법 한다. 그래서 54 또는 33인데 우리는 54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감소증은 어떻게 수립하고 실행하느냐. 그 위험 요인을 발굴했어요. 뭐 저기 얼음이 얼어가지고 뭐 넘어질 위험이 있는 유해위험 조사가 됐어. 그리고 해보니까 뭐 다리 골절까지 일어날 수 있어. 뭐 대략 위험성 결과를 계산해 보니까 8일 정도 나와. 8 나오니까 계산 취해야겠네.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일단은 간소조치 수립을 할 때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되게 적극적인 방법하고 소극적인 방법하고 있어요. 요 표가 그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락, 끼임, 충돌, 요거 제일 3대 요인, 제일 많이 일어나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예시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잘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할지. 이건 저희는 절차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계 사용. 위험 요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추락 위험, 끼임, 부딪힘이 있고, 각 뭐에서 그게 있을 수 있고, 유연성 평가도 이제 다 정기 평가하면서 다 지켜보면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감사직 수립이 되면은 뭘 해야 될까? 최우선 고려가 제거예요. 이게 제일 좋아요, 제거. 아예 위험한 사항을 만들질 않는 거예요. 제일 깔끔해요. 그러면은 이건 중대성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도 줄이지만 중대성도 줄이기 때문에 진짜 1 곱하기 1은 1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거가. 여기 좀 분리해서 얘기할게요. 제거 대체를 하나로 넣는데 제거하고 대체 통제하고 원래 하나거든요. 근데 뭐 물론 대체를 하는 것도, 대체는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수소를 무슨 어떤 공장에서 유해 화학 물질이 쓰는데 수소를 써요. 근데 수소가 폭발 위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화재 폭발 사고가 일어나. 그럼 폭발 자체를 대체 안 하도록, 폭발이 안 하도록 다른 걸로 대체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헬륨으로 대체하면 돼요. 근데 좀 비싸요, 헬륨이. 헬륨이 좀 비싼데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헬륨으로 수소보다 헬륨 쓰는 게 낫죠. 그래서 헬륨 대체가 그런 기능, 유해 물질을 대체한다던가, 아니면 여기 있네요. 아까 지난 시간에 저희 사다리 얘기했잖아요, 사다리. 작업용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하던 거를 이동식 비계로 만든다. 이동식 비계로 해서 작업한다. 대체. 그런 게 대체예요. 근데 대체는 제거만큼은 못해요. 이동식 비계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어쨌든 고소 작업은 하잖아요. 이동식 비계에서는 떨어질 확률이 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제로는 아니거든요. 진짜 막말로 이동식 비계에서 이동하다가 몸이 중심이 흔들렸는데 마침 안전난간이 좀 훼손이 됐어 가지고 힘을 못 받아서 떨어진다.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대체는 통제 쪽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여기는 뭐 이건 이제 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니까 이제 그 제거가 가장 좋다. 제거는 아예 없애는 거. 고소 작업 사다리 올라갈 위험에 대체를 하면 이동식인데 사다리에 올라갈 일이 없게 만들면 되거든요. 위에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던 작업을 뭐 자동화 해 가지고 버튼 누르면 위에 있던 게 쭉 내려와서 밑에서 작업하고 또 쭉 올릴 수 있는 이런 거. 근데 제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일단은 제거를 하려면은 비용, 시간도 많이 투자가 돼야 되고 그게 그 효용성이 있냐 이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1 년에 한 번 올라가는데 그것 때문에 뭐 자동화 설비를 한다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제 제거를 그리고 아예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고 제거를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거는 최우선으로 고려할 뿐이지 제거가 안 되면은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다음이 아까 얘기한 대체하고 통제예요. 대체는 방금 설명을 드렸고 통제는 뭐냐? 그냥 이 무슨 통제는 공학적 관리적이 있는데 공학적 대체라는 거는 안전 설비를 조치를 하는 거예요, 안전 조치를. 벨트 컨베이어 회전체에 끼임 위험이 있다? 방호망 설치하는 거예요. 방호망 설치하면 손 툭툭 아무리 해도 끼일 일이 없잖아요. 통제. 막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호 장치라든가 방호라든가 아니면은 뭐 에로티오라든가 이게 다 공학적 통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에로티오, 잠금, 보수 작업 때 안전난간, 방호 조치, 트리거, 사다리네, 여기네. 뭐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학적 통제로도 안 돼. 아, 이거는 뭐 여기 방호로 설치했는데 방호로 설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 각이 안 나와. 막 아니면 설비가 안 돌아. 아무리 버렸어도 안 돼. 그러면 관리적 대책으로 가는 거죠. 관리적 통제로. 관리적 통제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교육. 야, 이거 하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 교육시키던가. 경고 표지, 금지 표지 이런 거. 안전보건 표지. 예를 들어서 음, 그 벨트 컨베이어에는 앞에다가 끼임 위험 있음. 여기 잘못하면 끼일 수 있으니까 표지로 해서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이 관리적 대책이에요. 아무래도 공항적 대책보다는 약하죠. 관리적 대책. 공항적 대책은 아무리 손을 집어넣어서 끼려고 해도 못 끼집어는 경고 표지 붙여놓는다고 뭐 교육시킨다고 내가 낄래 이러면은 막말로 그럴 일 없지만은 낄래 이러면은 끼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성이 약해요. 근데 공학적 대책으로도 안 되면은 관리적 대책 가야 된다. 그리고 이거 플러스해서 이거는 관리적 대책이 안 된다고 그런 건 없어요. 관리적 대책은 교육을 하든지 뭐 하든지 어쨌든 관리적 대책까지 할 수는 있어요. 하고 플러스로 해서 가장 소극적 대책인 개인 보호구는 필수다. 이건 필수다. 정말 안전보호 책임이잖아요. 안전대예요. 이런 거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특히 안전모 중에죠. 우리 신체 팔, 다리 이런 데는 가격당하면은 부러지고 치료하면 돼요. 머리는 깨지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안전모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 제거, 그 다음에 대체하고 통제, 공학적, 그다음에 관리적 통제, 그리고 개인 보호구는 필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해당되는 거를 감소 대책, 현재 안보건 대책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감소 대책으로 아, 우리 고소 작업하는데 안전난간 설치하겠다. 안전도 떨어져 있으니까 위험도 저기 뭐야 빈도 떨어지겠죠. 교육을 시키겠다.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안전보건 조치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전모를 안 써. 우리 그 안전계단이 처음 생기고 처음 점검 나갔을 때 어땠냐면요. 그 믹서트럭 운송 사업자들 안전모 쓴 분 한 분도 없었어요. 아니, 한두 분 계셨겠지. 근데 대체로 거의 안 쓰셨어요. 지금 다 써요. 오히려 안 쓴 사람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뭐냐면은 현재 안전보건 조치가 안 됐었던 거를 인허스평가를 통해서 안전보고 착용 교육 뭐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서 다 착용하게 함으로써 줄였다. 위험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성과의 공유. 이제 우리가
감색직 수립하고 실행까지 다 했어. 수주의뢰표가 작성했고 정기예표가 작성했고 완료일 언제야, 계산자 누구야, 다 했어. 그 사진 전후, 감소 대책 수립 전, 감색직 수립 후 사진 딱 했어. 그럼 그걸로 끝나요? 아니죠. 이걸 했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게 있었다. 그래서 요렇게 안전하게 조치를 했다. 이걸 알고 있어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된다. 어떻게 공유하냐. 우리 그룹웨어에 안전 게시판 있어요. 위헌수평가 사업장별로 게시판 만들었어요. 거기에 수시평가서를 다 올려달라는 게 그거예요. 그 위헌수평가 게시판에는 매년 정기평가표,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수시평가표, 그 다음에 이제 사후심사나 재인정심사를 왔으면 그 인정 결과서하고 인증서를 업로드를 해주시라. 그 다음에 우리 또 뭐예요? 여기는 지금 안 써놨는데, 우리 위헌서 평가, 수시평가의 경우 수시평가를 하고 나면은 두 달 후에 재검토하잖아요. 문제 없는지. 그래서 수시평가서 양식에 보면 맨 밑에 재검토만 있잖아요. 그거 두 달 지나면 해주셔야 돼요. 그거 안 해놓은 사업장이 많아요. 위헌서 평가 끝났는데, 물론 잘 끝났어요. 끝났고 문제는 없어. 근데 한번 확인은 더 해주시라. 그래서 그게 2개월의 재점검이고요. 네, 반기 검토 보고서 있잖아요. 뒤에 나오기 전 반기 검토 보고서는 이제 반기마다 뭐 다는 아니고 우리가 진짜 위험했던 거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라. 이건 진짜 위험해가지고 즉시 조치를 취한 거야. 근데 지금 어때? 다시 한번 검토 보고서 검토를 해달라는 거죠. 조치를 계속 감사 추진했는데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고 해서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수시평가는 끝나고 2개월 후에 재검토, 반기마다 반기 검토를 해주시라. 그거를 이제 그룹에 위에서평가 게시판 올려주시고, 또한 그것도 이제 우리 사업장마다 이거 안전보건 게시판 다 만들어달라 했어요. 이거 여기다가 그것도 다 공유해. 수시평가 새로 하면 딱 껴주세요. 다 올려주시고, 우리 사업장 저기 뭐야, 인증 새로 받았어, 인증 받은 거 넣어주시고. 그 안전 게시판의 관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그 담당 매뉴얼에 별도로 설명을 들었는데,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여기서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서류들은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업로드 해주시고 교체해 주시고, 그거를 이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개 해주시고, 그 다음에 SNS, 아까 단톡방 할 때 누가 안전 신고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결과 개선했다는 것도 올리잖아요. 그렇게 단톡방도 이용해도 되고. 근데 이게 공정팀이 제일 많잖아요. 공정팀은 TBM 때 꼭 말씀을 하셔라. TBM 때 우리 유연성 평가, 수시간 평가 이런 걸 했어. 그러니까 다들 요거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 이런 부분이 이제 감사지에 수립했으니까. 이거 뭐 수시 평가 한 건 끝나고 그 다음날 TBM 할 때도 되고, 뭐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은 우리 한 달에 3건밖에 없어. 그러면 3건 몰아서 월말에 TBM 할 때 한 번 해도 되고, 어쨌든 TBM 때도 꼭 해주셔야 된다. 요 양식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관리감독자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위헌성평가 담당자분들은 요 TBM 한 거, TBM에 위헌성평가에 공유한 내용이 있으면은 받으세요. 받아서 위헌성평가표에 같이 관리를 해주세요. 이 위헌성 정기평가표 뽑으면은 이제 바인더 큰 거 하나 나오잖아요. 거기에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증빙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전제한함 했다. 그럼 안전제한함 관리대장하고 안전제한 올라왔던 것들 다 뭐 작잖아요. 이거 2개씩 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이시고, SNS 이렇게 올린 거 SNS 캡처해가지고 붙이시고, 그 정기평가서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공유란에 우리 이렇게 공유했다. TBM도 예습평가할 때 했다. TBM 그 예습평가 그 몇 개 다 할 필요 없어요. 몇 개 복사해서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첨부를 위에서 평가서에 첨부를 해주시라. 그래서 뭐 게시판, TBM, 우리 그룹웨어, SNS 요 4개만 해주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사진이나 캡처하면 꼭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물 보존. 기록물 보존은 우리 뭐 서로 다 끝나고 나면은 원활되면 계속 업데이트 하잖아요. 수시 평가했을 때마다 계속 평가도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 바인더 큰 거 안에서 그 그대로 이제 보존해 주시면 되고요. 산업법에는 3년, 중저법에서 5년인데 중저법 기준으로 가야겠죠. 5년이 더 기니까. 이렇게 하고, 위헌성 평가 이제 실시 시기, 이거는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주세요. 사업장이 처음 성립되면은 개시 한 달 되기까지 최초 평가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1년 때 정기 평가 매년 하잖아요.
이 정기평가 계속하고, 정기평가 때는 작년도 정기평가에서 위험성이 낮았어. 위험성이 낮았는데 올해 다시 평가해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어울이 훼손돼 가지고 위험성이 다시 증가했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한 다음에 다시 개선 감소치 수립해 주는 거죠. 이게 보통 1년에 한 4-5건 나와 주셔야 돼요. 설비라는 게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그게 그대로 있는 경우가 없어요. 아니면은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뭐 훼손되는 거 외에도 뭐 어쩌다 공정 때문에 어떤 뭐 때문에 있던 게 사라지든가, 뭐 예전에 방호를 껴놨더만 이게 다음에 갔을 땐 또 방호가 어디 갔어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그 정기 평가표에 있는 그 항목들 있잖아요. 38가지 세부 항목,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전부 그 항목들에 재검토를 해 주고, 감소 위험성이 높다. 해보니까 이거 안전난간 훼손돼 가지고 위험성이 10으로 올라갔어. 그럼 도로 낮춰주는 역할과 해야죠. 그거를 이제 개선 시정에서 하고, 이게 정기평가다. 그래서 정기평가 2달 드린 이유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수백 개, 수백 개. 그걸 하나 다 봐야 되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뭐 순회 점검하면서 체크하면 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달 들여서 하는 거니까, 이해서 평가하는 문자들은 꼭 해주시고. 그럼 뭐 여기 참고로 상시평가라는 건 있는데, 이거는 건설 업종에 이제 매일 한 건씩 올리면은 정기평가한 걸로 본다는 내용이라 우리하고 좀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냥 참고하고 지나가 주세요. 이거 수시평가,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물이 설치 전 변경 해체가 있을 수 있고, 뭐 설비 원재도 신규 도입할 수도 있고, 이번에 뭐 저희 이란 미국 전쟁 때문에 혼화재 쪽 그 나프타 부족을 해서 혼화재 탱크 하나 더 구입했다고 들었어요. 설비가 하나 더 늘었잖아요. 이연수 평가 해줘야 돼요. 수시평가 하면서. 수시평가로 이연수 평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정비 보수했다 설비들을. 근데 주기적 반복적으로 우리 비정인 작업 맨날 하던 거 그건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진짜 우리 사업장 만들어서 이거 이 부에서 처음 공사를 한 거야. 외주 공사를 한 거야. 이런 게 있으면 해줘라. 아니면 뭐 5년 만에 한 거다 이런 것도 해줘야 되고. 근데 이제 맨날 하는 거 뭐 용접 뭐 이런 거는 이미 우리가 정기평가로 다 했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다. 작업 방법 및 절차, 신규 도입 및 변경. 그다음에 중대사업 사고, 사업재 이런 게 있을 경우, 이거 제가 동종업계 중대재해 나면 공유하는 거, 그다음에 각 사업장에 안전사고 났으면 공유하는 거, 다 우리 사업장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시라는 거. 그다음에 사업주가 필요한 경우 이런 부분이고요. 음, 예, 요거 다음 문은 위험성 평가 이제 작성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